EBS 공감시대 옛사람과 통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 조소왕 선생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예. 독립운동가 특히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100년 전 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 안목, 식견,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연설문을 사실은 이제 제가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1930년대 이제 조소왕 선생이 자신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삼균주의. 아, 삼균주의. 예, 삼균주의. 저도 그거는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삼균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글쎄 말이죠. 근데 단답식으로만 배웠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뭐 투표를 하자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두가 우유, 그 다음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 그 다음에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교육.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 복잡하고 막 우아한 어떤 그런 어떤 목표보다도 현실적이면서 꼭 필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1930년대에 담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용이 그 1941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선포하는 건국강령 안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그 정치 어떤 이념 속에 담기게 되거든요. 삼균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데에 손문의 삼민주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3이라는 숫자는 있는데 우연히 같아. 예, 근데 이제 손문의 삼민주의는 민족, 민생, 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앞에 내세운 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뭐 그 어떤 그 청나라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민생 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꽤 멋진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가라는 거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조소왕 선생의 정치,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면이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민족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삼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은 어떤 그 이념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이 어떤 내용들은 지금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러면 그 조소왕 선생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처음에 어떤 활동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그 조소왕 선생이 그 이제 그 파주 쪽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경기도 파주생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초기에 소년 시절에는 역시 천재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균관 최연소 입학생이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성균관 입학생이라는 걸 통해서 한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랬죠. 예, 시경서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떼냈다. 그런데 형님이었던 조용화라는 분이 그분은 성균관에 입학했던 게 아니라 관립 외국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종임금 때 만들어졌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졸업을 하고 외교관으로서 참사관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완용하고 비슷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똑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독립협회 쪽에 좀 관심을 두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05년 전후에 국가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분은 이제 독립에 투신을 하게 되니까 그 형의 영향력이 동생이었던 이제 조소왕 선생에게 끼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도 공부를 하고 외국 문물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런던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인물도 만납니다. 바로 인도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타골을 런던에서 또 만난 적도 있었고요. 조소왕 선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의 어떤 국제적인 안목과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천재였던 동생에게 연결이 되면서 조소왕 선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제적인 안목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의 어떤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법률,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단결 선언 그리고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반영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의 본명이 조용은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는 형님 이름을 기억해야지만 이분의 본명이 떠오릅니다. 그 위에 이제 형님이 조용하. 네. 네. 그 형님, 이 형님도 참 흥미로운 분이신데요.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제로 이제 동생이 그 임시정부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중개 역할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랑 주로 이제 미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1930년, 33년인가요? 그때 그 어떤 미국에 관련된 정보를 임시정부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고베에 잠깐 들렀다가 체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로 압송이 돼서 거기서 옥중에서 생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병보석으로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그러니까 1937년인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소왕 선생님 집안이 형님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이 모두 독립운동을 해서 이 집안에서만 무려 11분의 독립 유공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지만 그 명문의 어떤 그 역할을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국가에 헌신하는 것으로 민족에 헌신하는 것으로 바쳤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화 선생은 이완용과 동기생으로 공부하고 동기생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또 같이 외교관을 했는데 한 사람은 친일파로 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볼 때 친일과 독립운동의 분기점이 가능성을 보면은 친일로 가고요. 옳고 그름을 염두에 두면 독립운동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야, 그거 아주 명확한 구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친일 쪽으로 가고 대의를 생각하면 독립운동으로 가고. 지금 1%밖에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나머지 99%를 넘어서라도 그 1%를 이루겠다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소왕 선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조소왕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이제 뭐 한독당, 한국 독립당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게 되시지만 이제 1940년부터는 외교부장, 그러니까 외무총장이라고 하는 외교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몇 개 하는데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포고 이것을 일단 이뤄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1943년 11월에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보면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를 적절한 방법으로 광복을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미국, 영국, 중국의 선언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선언은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갑작스럽다라는 거는 임시정부 요인들, 그러니까 조소왕을 중심으로 해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장개석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이게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독립이나 광복이 좀 미뤄질 수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딱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독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임시정부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국 지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켰군요. 사실은 중경에 있는 미국하고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카이로 선언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장개석 총통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 위원장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영국 처칠과 그다음에 미국 루즈벨트의 순회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즉각적인 뭐는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독립을 확인시켜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 이 내용을 조금 의미가 어떤지를 보려면 그 당시 식민지 국가나 아니면은 그 당시 어쨌든 피압받 국가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에 독립을 확인받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조소왕 선생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거기서 해주셨군요. 네. 사실 그 일본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동방의 작은 나라에 대해서 그 카이로 선언에 참여한 그 서방 지도자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곳
관리하는 것도 바쁜데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독립을 확인시켜 주게 되면 자신들의 식민지에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예.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처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회담에서 굉장히 불쾌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끊임없는 임정 그리고 이제 조상 선생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독립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나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니 네. 그분들의 역할은 지금도 감사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